오늘 할 거는 도형의 이동이에요. 도형의 이동. 이 도형의 이동은 도형뿐만 아니라 함수도 이동을 하는 거야. 함수도 도형이에요. 그래프를 그리면 도형이잖아. 그런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뭘로? 그림에서도 이동을 하겠죠? 당연히. 식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동을 시켜야 되느냐? 식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도형에서 그렇게 이동을 할 것이냐? 그거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그래요. 그러면 도형의 이동은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잡고 갑니다. 두 가지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 평행 이동.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대칭 이동이에요. 대칭 이동은 이따가 할 거니까 이따 쓸게. 일단 평행 이동을 할 거예요. 평행 이동. 들어봤죠? 평행 이동. 우리 함수할 때부터 들었어요. 평행 이동.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는 Y축으로의 평행 이동만 이야기를 했어요. Y축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 뭐 Y절편이 막 바뀌죠. 그죠? 1차 함수 직선에서. 맞아요? 그런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는 어디에서? 2차 함수를 배우면서 X축으로도 이동하고 Y축으로도 이동하고 그런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이렇게 한번 배워봅시다. 그래, 우리는 평행이동을 배울 때 두 가지 상태를 따로따로 배워야 돼. 점의 이동이고 점의 이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정식의 이동. 식에서 이동할 때를 이제 우리가 따로따로 생각을 해 줍니다. 조금의 다름이 있어요. 다름이 있어요. 그래, 평행 이동이다 라고 하면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평행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런데 점이 있어요, 우리한테 점이 주어져. 점이 어떻게 주어질 거냐? 점 x1, y1이 있어요. x1, y1. 어떤 점이 있어요. 그럼 야, x축으로 n만큼 이동을 시켜라. x축으로 n만큼 이동을 시켜라 라고 하면 우리는 x1이 뭐가 돼? x1 플러스 m이 돼요. 당연히 그냥 m 더하면 돼. 2였어요? x축으로 3만큼 이동시켜. 그럼 5가 돼. 3 더하면 돼요. 더하면 돼. 그만큼 더하면 됩니다. 점이었을 때는 그만큼 더해주면 평행 이동이에요. y축으로 이동시켜라 라고 하면 y좌표만 y1이 뭐가 되면 돼? y1 플러스 n이 되면 돼요. y축으로 n만큼 이동시켜라 라고 하면 그냥 y1이 y1 더하기 n 이렇게 되면 돼요. 그래, 다시 그럼 이거를 통틀어서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하면 누구를? 요 녀석을 평행 이동하면 x1, y1이 뭘로 된다? x1 플러스 m, y1 플러스 n 이렇게 된다 이거지. n만큼 더해주면. 그치? 점의 이동은 헷갈릴 게 하나도 없죠. 그럼 방정식의 이동은 헷갈리는 게 이만큼 생길 수 있어. 이만큼 생기니까 그 헷갈리는 거 그만큼만 없애면 돼. 그만큼만. 방정식은 우리가 x, y에 관한 방정식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식이야. 방정식이기 때문에 등식이에요. 도형의 방정식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잖아. f, x, y는 0. 지금 여기 등호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x, y에 관한 관계식이다라는 거예요. x, y에 대한 관계식이다. x, y에 대한 식을 우리는 그냥 f, x, y 이렇게 쓰는 거야. f, x, y는 x, y에 대한 식이에요. 그냥 함수가 아니고 함수로 생각할 게 아니라 그냥 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래. 그러면 요런 방정식이 x축으로 n만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그지? 평행이동을 하면 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fx-m y-n. 그러니까 x 대신에 뭐가 쓰여? x-m이 쓰여요. y 대신에 뭐가 쓰여? y-n이 쓰여요. y-n이 쓰여요. 그래. 선생님 왜 반대로 쓰이죠? x축으로 n만큼이고 y축으로 n만큼인데 x 플러스 m이 아니라 왜 x 마이너스 m이에요? 봐. 니네 지금 봐. 여기에 좌표가 2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2가 있어요. 이게 그냥 x축이야. x축. 그럼 얘는요. 이 좌표는 내가 뭐라고 쓸 수 있어? x는 2라고 쓸 수 있어. 이게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거지. 이게 방정식, 등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등식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요 녀석을, 이 도형을,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이 도형을 x축으로 3만큼 이동을 시켜볼게요. 3만큼 이동을 시키면 뭐가 돼야 돼? 5가 돼야 되죠. 5가. 맞아요? 그럼 얘는 뭐가 돼? x는 5가 돼요. 그치? x는 5가 되죠. 그래. 그러면 여기 봐봐. x는 5는 뭐 대신에? 2 대신에 5가 온 거예요. 근데 x 대신에 뭐가 온 거냐라고 물어보면 x 대신에 뭐가 온 거야? 얘는요. 3을 좌변으로 이동시키면 x-3은 2라는 식하고 똑같죠. 맞아요? 요 식하고 똑같은 거죠. 3을 2항을 시켰어요. 3만큼만 딱 2항을. 그러니까 x 대신에 누가 온 거야 지금? x 대신에 뭐가 왔어? 그치? 2가 그대로라고 하면 2는 그대로라고 하면 주어진 2는 그대로라고 하면 x 대신에 x-3이 온 거예요. x축으로 3만큼 이동하면 방정식에서는 x 대신에 x-3이 와야 x 자리에 5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야. 여기서. 그래서 부호를 반대로 넣는다라고 가볍게 우리 친구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해. 점은 그냥 이동시키면 돼. 점은 그냥 이동시키면 돼. 그 좌표가 있었을 때 그냥 이동을 시키면 돼. 근데 등호가 들어가 있는 이 도형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 2차 함수, 요런 녀석들. 니네 이미 하고 있었어. 이미 하고 있었어요. 봐. y는 x제곱, 요런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의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에요?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얘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냐고. 2차 함수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이야? 뭐야? 왜 대답을 못해? 뭐야, 꼭지점이? 얘 꼭지점 몇 컴마 몇이야? 0,0이잖아, 0,0. 기본 0,0이잖아요, 0,0. 얘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 0,0. 그죠? 꼭지점이 0,0인데, 이 녀석을, 꼭지점을 뭐 3,2로 바꾸는 거야. 꼭지점이 0,0이었는데, 꼭지점을 3,2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꼭지점이 3,2면 어떻게 됐어요? y는 x-3의 제곱 플러스 2. 이러면 꼭지점이 3,2죠?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 3만큼 이동했지. 그러니까 x 대신에 x-3을 쓰는 거야. x축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y축으로 2만큼 이동했죠. 그러니까 y 대신에 y-2를 쓴 거야. y-2를 써서 요런 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근데 요 마이너스 2는 우변으로 넘기면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2가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원래 y 옆에 마이너스 2였던 거야. 이 2도. y축으로 2만큼 이동했을 때. 근데 이쪽으로 넘어가서 우변으로 넘어가서 플러스 2처럼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 도형의 이동, 방정식에서의 이동을 하고는 있었어. 그지?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 녀석이 그렇게 쓰이는 거. 그러니까 모든 함수에서도 쓰일 수 있고 모든 도형에서 다 쓰일 수 있는 테크닉이다. 도형의 이동, 식을 그렇게 변형을 하는 거.
좋습니다. 이게 평행이동입니다. 평행이동은 이만큼. 평행이동은 좌표에서나 식에서나 등식에서나 이렇게 됐을 때 다르다라는 얘기죠. 좌표에서는 그냥 그대로 좌표를 더해주면 돼. 그런데 여기 식에서는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따가 연습을 다시 할 거예요. 도형의 이동, 그 다음에 대칭 이동을 할 거예요. 대칭 이동. 대칭 이동. 대칭 이동에는 이런 녀석들이 있어요. x축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대칭. 그리고 원점 대칭. 원점 대칭. 그리고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그래서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대칭이 있어요. x는 a 대칭, y는 b 대칭. x a, b 대칭. 팔종 대칭이 있죠. 지금 팔종 대칭. 암기도 되면서 이해도 되면서 그렇게 가져갈 겁니다. 그렇게 가져갈 거예요. 지금 여기 이 그림을 보세요. 여기에 x1, y1이 있어요. x1, y1이 있는데 이 녀석을 x축, y축, x축에 대하여 대칭을 시키면 얘는요. x축 대칭을 시키면 x좌표는 바뀌지가 않아요. x1. y좌표가 부호가 반대가 돼요. y1이었는데 이 점이 위에 있었는데 x축 아래로 요 간격만큼 그대로 내려가야 되죠. 이게 지금 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칭 이동은 평행 이동은 아까 뭐 x축으로 m만큼 이동했을 때 등식에서는 x-m으로 이렇게 대입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대칭 이동은 점이든 식이든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헷갈릴 건 없어. 거기 그 부분에서. 점이어도 식이어도 등식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한 번에 이야기를 할게. 한 번에. x축 대칭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오는 겁니다. y가 마이너스 y가 와. 외우기 쉽죠? x는 y의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야. x축 대칭은 y의 부호가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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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축 대칭은 x의 부호가 바뀌겠죠. 맞습니까? x축 대칭은 y의 부호가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은 x의 부호가 바뀌겠죠. x의 부호가 바뀝니다. x의 부호가 여기 봐. y축 대칭을 시키니까 y좌표는 그대로 y1이야. y1인데 x축으로 요만큼인데 x축으로 반대로 간 거지. 그지? 여기 이렇게. 그래서 x1이 마이너스 x1이 돼야 돼요. 이렇게. y축 대칭 시키면 x의 부호가 바뀌어요. y축 대칭을 시키면. 원점 대칭을 시키면 둘 다 부호가 바뀌어요. 둘 다. 그죠? 여기 있었던 게 x1이 아니라 마이너스 x1이 됐고, 그리고 y1이 아니라 마이너스 y1이 됐어요. 둘 다 부호가 바뀌어요. x의 부호도 바뀌고 y의 부호도 바뀌어. 왜 자꾸 이렇게 틀리겠어. y의
y의 부호도 바뀌어요. 그래서 x축 대칭시키고 y축 대칭을 시키면 원점 대칭시키는 거랑 똑같아. 그죠? x축 대칭시키고 y축 대칭시키면 원점 대칭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둘 다 부호가 바뀌었을 테니까 그러면. 그래. 그 다음 y는 x 대칭을 시키면 지금 선생님이 그림으로 이해를 시켜주고 있는 거야. 이게 y는 x예요. y는 x. y는 x. 여기 x1, y1이 있으면 y는 x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 y1, x1이 됩니다. y1, x1. y는 x 대칭을 시키면 두 개가 자리가 바뀌어요. 그냥. 두 개가 자리가 바뀌어요.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 되는 거죠. 합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1이 y1이 됐고요. 그리고 y1이 x1. 두 개의 자리가 바뀌어요. x좌표와 y좌표에 있는 녀석들이 자리가 바뀝니다. x는 y 되고 y는 x 돼. x는 y 되고 y는 x 돼. x는 뭘로 바뀌고 y로 바뀌고 y는 누구로 바뀌어? x로 바뀌어. 그래, 2,3. 2,3을 원점 y는 x 대칭을 시키면 3,2가 된다고요. 식에서도 x 플러스 2y 플러스 3은 0. 등식이 이렇게 있어요. 등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을 y는 x 대칭을 시키면 x는 y가 되고 y는 x가 돼서 요 식이 되는 겁니다. 그냥. 요게 지금 y는 x 대칭을 시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좋아. y는 x 대칭이 있고 y는 마이너스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시키면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또 여기에 생깁니다. 여기에 생기는데 봐. 요렇게 생기는데 여기를 보면 얘가 원점 대칭이 돼. 얘가 원점 대칭이 돼서 이 녀석의 좌표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y1 마이너스 x1이 돼요. 부호까지 바뀌어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을 시키면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을 시키면 x는 마이너스 y가 돼요. 부호까지 바뀌는 거야. y는 마이너스 x가 됩니다. y는 마이너스 x. x는 마이너스 y, y는 마이너스 x.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얘는 부호까지 바뀌었으니까 y는 x 대칭을 시키고 원점 대칭을 시키면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시키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부호까지 다 바뀌었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두 개의 대칭 이동을 시키면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거의 다 와갑니다. 거의 다 와가요. 이제 뒤에 있는 거 세 가지. 여기 봐. 여기에 x는 x1, y1이 있어요. x1, y1.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여기 쪽으로 할까? 여기에 x는 a라는 선이 있어요. x는 a라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대칭 이동을 이렇게 시켜요. 이렇게. x는 a라는 녀석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면 x는 a라는 녀석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면 y좌표는 안 변해. y좌표는 안 변해요. 여전히 y1이에요. 여전히 y1. 여전히 y1인데 새로운 x, 이게 지금 새로운 x, x-라고 할게요. 선생님, x-. 새로운 x, x-라고 할게요. x-. 그러면 이 x-는 이 녀석을 그냥 xy라고 할게요. 선생님, 그냥 xy. 선생님, x1이라고 안 하고 그냥 1 빼고 얘네 1 헷갈리니까 원래 전에 있었던 건 x, y예요. x, y였는데 새로운 녀석이 x-예요. y-는
y의 값은 변함이 없어요. x는 a 대칭을 하면. x는 a 대칭을 하면 y 좌표는 그대로죠. y 좌표는 그대로야. 새로운 x 다시 이 새로운 점은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점과 기존에 있던 점의 요만큼의 길이가 같아요.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한 가운데다라는 얘기야. 여기가 x 다시고 여기가 x라고 하면 얘와 얘의 한 가운데 a가 있어. 그러니까 얘와 얘의 중점에 a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x 더하기 x 다시를 2로 나누면 a. 얘하고 얘의 중점이 a니까. 중점이 a예요. 그래서 니네가 공식을 까먹었을 때도 이 중점이 가운데 있는 녀석이어야 된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 공식을 까먹어도 적용은 쉽게 됩니다. 근데 이것까지 까먹으면 아예 풀지를 못해. 공식이 잘 안 외워지기는 합니다, 이 녀석이. 왜 잘 안 외워질까? 자주 안 나와서. 잘 안 외워집니다. 그래. 우리가 만약에 문제를 100개, 200개, 300개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다면 자주 볼 수도 있겠지. 근데 우리는 그만큼의 문제를 막 안 푼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한 30개 푸는데 30개 안에 이 문제가 한두 번밖에 안 나온다고. 다른 녀석들은 좀 더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좀 잘 안 외워져요. 보세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x 다시는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어? 새로운 x 다시는 2가 넘어가고 x가 넘어가니까 2a 마이너스 x가 돼요. x 위주로 따져도 2a 마이너스 x 다시가 되고요. 그래서 x는 a 대칭을 하면 x 대신에 2a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돼요. 새로운 녀석 x 대신에 x 자리에 2a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돼요. y는 그대로고. 그럼 y는 b 대칭을 하면 y 대신에 2b 마이너스 y 2b 마이너스 y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a, b 대칭이면 x, y 이 녀석 대신에 뭐가 되는 거라고? 2a 마이너스 a, 2a 마이너스 x, 2b 마이너스 y. 그쵸? 요 두 개를 합쳐서 요거 두 개를 합친 게 요거가 되는 거야. a, b 대칭이라는 건 두 개를 합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x는 a 대칭과 y는 b 대칭을 다 합친 게 a, b 대칭. 어떤 점에 대하여 대칭을 시키는 겁니다. 그걸 다 적용을 시켜야 돼요. 요게 좀 잘 안 외워진다고 했어, 선생님. 네. 요게 잘 안 외워지는데 숙제할 때는 그 정도는 암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좀 특별한 대칭이 있어요. 어떤 직선에 관한 대칭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이 어떤 직선의 임의의 직선의 대칭 하는 요 대칭. 요게 지금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임의의 직선에 대하여 대칭하는 거는 손이 굉장히 많이 가. 얘처럼 단순하게 얘 대신에 얘 집어넣어, 얘 대신에 얘 집어넣어 그렇게 풀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 문제 풀면서 그 조건들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요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형의 이동이에요. 도형의 이동. 그럼 얘를 한번 잘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선생님이 요거를 축소를 해서 안 되네. 살짝 컨닝해 선생님 문제 풀 때. 알겠죠? 요거는 안 지워 놓을 테니까.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할 때,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없어졌다. 없어졌는데? 컨닝하라고 썼는데, 없어졌네.
다시 여기를 왜 붙여넣기 어떻게 해야 돼? 붙여넣기 어떻게 할까? 이건 쌤 잘라내기 했는데 붙여넣기는 어떻게 하지? 붙여넣기 어딨어? 붙여넣기가 뭘까? 야, 붙여넣기가 뭘까? 야, 붙여넣기가 뭐야? 아, 야, 기껏 오려냈는데 붙여넣기를 못하면 어떡해? 포기하라고? 니네 다 외웠어, 그러면? 지금 다 외워졌어? 니네 보고하라, 지금 선생님이 지금 보고하라고 지금. 나 붙여넣기를 못하면 어떡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에이, 붙여넣기도 못해. 그냥 합시다. 내가 붙여넣기를 못하네, 선생님이. 자, 문제 풀러 갑시다. 붙여넣기 안 하고 니네 그냥 기억해내면서 책 보면서 하세요, 그러면. 보자. 봅시다. 3, 마이너스 4를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왜 대칭 이동이냐? 평행 이동부터 나오는 거 아니야? 앞에가 평행 이동인가? 평행 이동. 여기 평행 이동. 쏘리. 평행 이동. 평행 이동 하고 쉬었다가 뒤에 거 합시다. 알았다. 여기부터잖아. 알았. 왜? 너 되게 행복해 보여. 보자. 보자. 이거 봐봐. 이 표현. 우리 친구들이 이제 표현을 잘 봐. x, y가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2가 됐대요. 이게 뭔 소리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 점이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점이지. 등식이 아니죠. 점이에요.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러니까 x축으로 1만큼. 그러니까 몇 컴마? 2 컴마.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얼마? 0. 이렇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죠. 평행이동의 표현이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 보자. 이 점이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이동하는데 이 점이 됐어요.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 그치? 6만큼 이동했죠?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빼면 되잖아.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어요? 2만큼 이동했죠? 이 점이 된 거니까 x축 6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6만큼, 2만큼. m은 6, n은 2. 지금 헷갈릴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좌표 그대로. 이 점이 이 점으로 갔으니까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냐?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얼마요? 8. 그렇게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야? 잘 봐. 얘는 이제 식이야, 식.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다른 건 다 놔둬요. 건들지 마. 니네가 건들 거는 x만 x축으로 1만큼 이동했으니까 x 대신에 x-1 요렇게만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야. 다른 거 그대로 놔두고 등식에서는 x 대신에 x축으로 1만큼이니까 x 대신에 x-1을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 다른 걸 건드는 그 순간 그치 니네가 헛짓거리 하는 거야. 그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만 건들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돼? 2x 플러스 1이 되겠네요. 그죠? 2x 플러스 1. 그래요. 여기 봐.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그러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써야 돼. x 대신에 x 플러스 2. 뒤에 있는 1은 그대로 써줘. 제곱도 그대로 써줘야지. 다른 건 건들지 말라고. x만 바꿔줘. 그냥 x만. 이거 등식이잖아. 그지?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y축으로 1만큼이니까 y 대신에 y-1 쓰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2 그대로 쓰고 제곱은 5.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x 플러스 3의 제곱 y-3의 제곱은 5. 다른 거 전혀 안 건드렸어요. 헷갈릴 게 없다라는 거야. 다른 거 건드는 순간 틀린다. 됐어요? 이건 또 등식이다라는 거. 함수, 포물선. 포물선에서도 그대로 봐.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1만큼이야. 그러면 얘도 y 대신에 y축으로 1만큼이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해줘도 되고 나중에 뒤에다가 플러스 2를 해줘도 돼요. 얘는 y축으로 이동한 거는. 알겠습니까? 근데 선생님 여기다 마이너스 1이라고 썼어 그냥.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면 x 대신에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면 x 대신에 뭘 집어넣어? x 플러스 3. x 대신에 x 플러스 3. 3이 아니라 x 플러스 3이야. x 대신에. 근데 x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 둘 다 집어넣어. x 대신에 x 플러스 3 제곱 x 대신에 x 플러스 3. 그냥 일단은 니네가 다른 테크닉들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집어넣는 것만 일단 연습을 해도 답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봐. y축으로 1만큼이니까 y 대신에 y 없애고 y-1을 쓴 거예요. 마이너스 1을 쓴 게 아니라 y-1을 쓴 거야. 예림? x 대신에 x축으로 마이너스 3이니까 x 플러스 3. x 대신에 x 플러스 3.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y-1은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 플러스 4x 플러스 12 마이너스 5. 좀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연습하자고. y는 x제곱 6x 4x 10x 여기 계산하면 뭐라고? 계산하면 17 이렇게 돼요. 17. 이 녀석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x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그죠?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돼?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 y는 x 플러스 2의 제곱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빠르게 바꿔요.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9죠. 그럼 이 녀석의 꼭지점이 뭐예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야. 이건 점이지, 점. 등식이 아니죠. 그런데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마이너스 5, y축으로 1만큼이니까 y축으로 1만큼이니까 1 더하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꼭지점의 좌표의 이동으로. 그런데 이제 어차피 식에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건 이렇게 이동이 들어가져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원이나 이렇게 2차 함수나 이런 포인트가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꼭지점만 알면 되고 원 같은 건 원의 중심만 알면 되는 그런 녀석들을 이동을 시킬 때는 그 점을 이동을 시켜도 상관없습니다. 점을 찾아서. 그러니까 원의 중심을 찾아서 점을 이동을 시키면 식으로 다룰 때 더 편하게 다룰 수가 있어요. 일단 쉬는 시간 합시다. 해봅시다.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요? Y의 부호가 바뀌죠. 그죠? 3,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 X의 부호가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한테 PQ의 길이를 구하여라. PQ의 길이는 루트 66에 36 더하기 88에 64 그래서 루트 110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X축, Y축 대칭.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켰어요. 이 녀석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니까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 남은 것들은 건들면 안 돼. X만. Sorry. I'm so sorry. 누구만?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Y의 부호만 바뀌어야 돼. Y의 부호만. 마이너스 Y는 3X 플러스 K. 이렇게. 그죠? 그럼 뭐 마이너스를 이제 넘겨도 상관없어요. 이 상태에서는. 그러면 1,3을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1 집어넣고 3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은 여기다 1 집어넣으니까 3 더하기 K. K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이렇게. X 대칭이니까 Y의 부호가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Y로. 이렇게. 바뀌었고. 그래. 이 녀석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켜라 라고 하면 원점이니까 둘 다 부호가 바뀌어야죠. 둘 다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4가 돼. 안 이쁘죠? 예쁘게 만들려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를 빼서 제곱을 해버리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이랑 같은 거고 얘도 마이너스를 빼면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랑 같은 거지. 마이너스 빼면 제곱했으니까 없어지죠. 그 뺀 마이너스가. 그래서 요게 우리가 구하는 답이 되겠어요. 원에서 이동을 했고 그 다음 포물선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라 그랬어. X축 대칭 이동을 시키면 Y의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Y는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예쁘게 쓰면 Y는 요 마이너스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만들어 지겠어요. 그래서 1번. 이제 P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면 얘가 됐다라고 했어. 그랬을 때 P를 구하라고 했어. P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P를 처음에 그냥 이렇게 두는 거야. 그냥 A, B 또는 뭐 X, Y라고 둬도 상관없고. 그러면 봐. 얘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했어요. 일단 1단계 원점 대칭을 하면 뭐가 돼? A, 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겠지. 원점 대칭을 하면 이렇게 둘 다 부호가 바뀌는 거죠. X, Y의 부호가 바뀌고 X축, 이거 점이에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을 했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 그러니까 그냥 마이너스 2 하면 되고, 그냥 여기다가. 그죠? 있는 거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2. 여기다 있는 거에다가 y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했으니까 3.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됐대? 그랬더니 마이너스 4,2가 됐대요. 그러니까 a는 얼마여야 돼? a는 2여야 되죠. x좌표끼리 비교하고. b는 얼마여야 돼요? b는 1이어야 되겠지. 1.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p의 좌표는 a, b를 다 구했네. 원래 2,1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p를 a, b라고 시작을 하는 게 그게 중요한 이야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한 후, 그러니까 먼저 해.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거 등식이에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x 더하기 1을 썼어요.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2만큼이니까 마이너스 4, y 마이너스 2,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을 했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제 이후에, 그죠? 여기까지 왔는데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해요.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 x는 y 되고 y는 x 되고 x하고 y가 바뀌는 거예요. x는 y 대칭을 하면. 그래서 3 x는 y가 되고 y는 x가 되고 이렇게 정리할게요. 정리. 3y 더하기 3 마이너스 4x 플러스 8 더하기 1은 0. 마이너스 4x 플러스 3y 플러스 12는 0이죠. 그지? 요거를 찾아라 라고 했는데 다 x의 개수가 양수로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몇 번 나와? 4번 이렇게 우리가 나올 수가 있겠지. 이쪽 단어는 일단 이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도 우리 친구들 충분히 잘하는 거니까 생각하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a, b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했어요? x 대신에 x, y가 뭐가 된다라고 했어? 이렇게 a, b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하면 2a-x, 2b-y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 잘 안 외워진다라고 했지. 그지? 그러면 요 녀석은 봐. 누가? 마이너스 1,4가 a, b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키면 2a 여기 이게 x잖아. 마이너스 x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리고 a, b에 대해서 대칭 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y 얘가 y잖아. 마이너스 4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죠? 요거 뒤에 이렇게 빼주는 거라고 이해한 다음. 그럼 얘가 지금 뭐가 돼? 얘가 5,2가 됐대요. 대칭 이동을 하면 5,2가 된 거야. 새로운 녀석이. 그러니까 A는 얼마고? A는 2고 B는 3이 되겠지. A하고 B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이게 지금 공식으로 하는 거잖아. 공식으로. 공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상황 파악을 해봐. 여기 어떤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 있어요? 이 녀석을 A, B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켰더니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4였어. 대칭 이동을 시켰더니 여기 새로운 점이 나왔어. 5,2. 이 그림을 보면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어때? 얘하고 얘의 중점이 얘야. 얘하고 얘의 중점이 얘라고. 그러니까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얘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A는 2. 중점이니까 중점 어떻게 구해?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잖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니까 B는 3. 또 암산도 돼요, 이거는. 그림을 그리니까 암산도 되잖아. 그지? 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훨씬 더 편해져요.
우리 친구들이 요렇게 풀면 나는 더 좋겠다라는 거지. 요렇게 풀면. 이건 공식이지만.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임의의 직선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지금 시킨다라고 했죠. 그죠? 임의의 직선에 대하여. 그랬을 때 이제 니네가 정리해야 되는 거 임의의 직선 누구? y는 ax 플러스 b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 뭘 대칭 이동시키냐면 점을 대칭 이동을 시킬 거예요. 이 점을 대칭 이동을 시킬 거예요. 점 x1, y1 이 녀석을 대칭 이동을 시키면 여기 점이 이제 새로운 점이 찍힙니다. 이거 x2, y2라고 할게요, 선생님이. 요 점을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 새로운 점이 이렇게 생기는데 난 지금 어떤 걸 구하고 싶은 거야?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얘를. 이건 알고 있었을 때 얘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우리는 식을 두 개를 세워서 연립방정식을 풀 건데 식 두 개를 어떻게 세울 거냐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요. 길이가 같아서 이 녀석의 중점, 이 두 점에 이동하기 전과 이동한 후에 두 개의 중점이 어디를 지나? 첫 번째 식, 중점이 직선을 지난다. 요렇게 식을 하나를 세울 거고 중점이 직선을 지나니까 중점 구한 다음에 여기다 대입을 할 거예요. 중점 구한 다음에 대입.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직이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두 점이라는 거는 여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직선이 여기 주어진 직선과 수직이다. 그래서 두 개의 중점 조건하고 수직 조건으로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를 그냥 암기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 수학이 그럼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이 중점, 이렇게 그려보면 다시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점을 여기다가 이동을 시켜요. 그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아. 중점. 그래서 중점이 여길 지난다. 중점 조건. 그리고 얘와 얘는 수직이다. 수직 조건. 그림하고 매치를 시키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이 형태는 그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그럼 여기 봅시다. 여기 이 점이 내가 지금 누굴 구하는 거야? 새로운 점을 구하는 거야, 여기.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중점. 그치? 여기 있는 점이 이제 뭐라고 나왔어, 지금? 얼마로 나왔어? 2,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지금 누구라고 나왔어? P, Q라고 나왔어요. 그죠? P, Q라고 둔 거야. 니네 마음대로 둬도 돼,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 녀석을 여기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시켜라 라고 하면은 여기를 P, Q라고 둬도 되고 A, B라고 둬도 되고. 그리고 이제 주어진 직선이 누가 되는 거야? x-2y 플러스 5는 0이라는 직선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중점을 구하면 중점은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지. 여기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 플러스 q 나누기 2. 얘가 중점이에요. 그죠? 중점을 먼저 구해요.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지금 보는 거야. 중점을 구해서 여기에다가 대입을 시켜요. 이 식에다가 대입을 시켜. 왜? 중점이 직선을 지나야 돼. 중점을 구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면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2분의 2 플러스 p를 x에다 대입을 하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q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요. 친절하게 계산을 해줬네요. 이렇게. 그래서 식이 하나가 나왔어요. 이렇게. 나는 p하고 q를 구해야 되는데 식이 하나가 나왔어요. 연립방정식을 풀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직선은 요렇게 되고 기울기가 2분의 1이죠. 기울기가 2분의 1. 그래, 2분의 1이고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기울기가 P-2분의
q 플러스 1. 이게 기울기잖아. 수직이라고 했죠, 수직. 이 녀석의 기울기는 여기서 구하는 거야. p-2분의 q 플러스 1. 기울기가 지금 서로 수직이어야 되니까 기울기의 곱이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그죠? 마이너스 1. 수직 조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여기도 또 친절하게 이렇게 식을 이렇게 만들어줬네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죠? 이 문제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연립을 해야 되겠지. 연립하면 q를 없앨까? p-2q는 마이너스 14. 여기다가 두 배를 해주면 4q, 4p 플러스 2q는 두 배 해주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넘어가서 6. 두 식을 더 해야 되겠죠. 5p는 마이너스 8. p는 마이너스 5분의 8. p가 마이너스 5분의 8이고요. p가 마이너스 5분의 8이고 계산이 좀 지저분하네. p가 마이너스 5분의 8이고 여기다가 p 마이너스 5분의 8 집어넣으면 q는 마이너스 3 넘어가서 3. 마이너스 5분의 8이니까 5분의 16. 마이너스 5분의 16 넘어가서 플러스 5분의 16. 그래서 5분의 31이 되겠네. q는 5분의 31, p는 마이너스 5분의 8. 이렇게 해가지고 다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우리 친구들이 조금은 힘이 들겠죠. 일단 계산. 호흡이 조금 길어 이 한 문제를 푸는데 중점 조건과 수직 조건을 사용을 했다. 이제 대칭 이동을 이용한 최소값. 그러니까 활용 문제는 거의 이 대칭 이동에서는 요 최소값, 최단거리 문제가 나옵니다. 최단거리. 봐. 대칭 이동을 이용을 한다. 이 두 점이 있어요. 두 점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 이 선을 들렀다가 요렇게 가는 요 길이 더하기 여기를 A라고 하면 AP 더하기 AB AP 더하기 BP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최소가 되게 하고 싶어. 최소가 가장 짧게 하고 싶어. 그러면 P는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데 P를 어디다가 하면 가장 짧아질까? 얘 더하기 얘가 짧을까? 얘 더하기 얘가 짧을까? 얘 더하기 얘가 짧을까? 눈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지금. 눈으로는 잘 구분이 안 돼요. 요 길이 두 개를 더하는 거, 두 개를 더했을 때 뭐가 제일 짧을까는 구분이 잘 안 돼. 그래, 이럴 때 뭘 이용하냐면 대칭 이동을 이용을 해요. 이 두 점이 다 이 직선의 위쪽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밑으로 내려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를 B-라고 합니다. B-.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여기서 그냥 직선으로 빡 가요. 직선으로 빡. 그럼 어차피 이 길이 이렇게 들렀다가 요렇게 가는 거나 요렇게 들렀다가 그냥 요렇게 바로 가는 거나 똑같잖아요. 길이가. 이렇게 들러서 요렇게 여기 들렀다가 이렇게 가는 거나 여기 들러서 이렇게 가는 거나 어차피 대칭 이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대칭 이동하고 난 다음에 점과 대칭 이동한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의 최소값이 된다는 얘기야. 대칭 이동하고 난 다음에 한 방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된다. 요거예요. 그래. 지금 문제가 어떻게 나왔어요? X축 위에 있는 P의 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X축 위에 있는 P의 좌표. X축 위에 있는 P에 대하여, 어떤 P에 대하여 1,1이 여기 있고요. 1,1. 1,1이 여기 있고요. 5,3이 여기 있습니다. 5,3이 요 정도. 그랬을 때 요렇게 들렀다가 들러서 가는 요거의 최단거리를 구해라. 이 녀석의 길이가 최단이었을 때, 가장 짧았을 때 이 점은 또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본 거야. 이 점은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또 한 점을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요. 5, 평행이동이 아니라 대칭이동을 시켜요. 여기가 X축이지. 그러니까 X축 대칭을 시켜요. X축 대칭을 시키니까 5, -3이 됐죠. 여기를 B-라고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다이렉트로 빡 왔을 때 이게 최단거리라고요. 이게 최단거리라고. 그러면 나는 이 점을 구하는 거야. 이 점. 이 점. 얘가 몇 컴마 몇이야? 이걸 구하는 거야. 몇 컴마 몇이야? 어떻게 구해야 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돼요. 얘는 뭐예요? 이 직선의 x절편이야. 아, x절편이야. 누구의? a, b-의 x절편이라고.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기울기 x 4분의 마이너스 4, y는 마이너스 x 1,1을 지나야 되니까 요게 우리가 구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눈에 구할 수 있지. 맞아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x절편이기 때문에 y에다 0 집어넣었을 때 x는 2여야 되죠. 여기는 2,0. 우리가 구하는 그 p의 좌표는 2,0이 되겠구나 라는 거예요. 2,0이 되겠구나. 좋아.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진도 나간 겁니다. 75페이지까지가 우리 숙제가 되겠어요.